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수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오는 16일부터 열흘 동안 한중일 아시아 세 나라 순방에 나섭니다. 한국에선 서울시장과 재계 총수들을 만나 경제교류 확대와 LA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엔 한인 경제인들도 함께 방문길에 오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의 이번 한국 방문은 포괄적 분야의 교역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해 LA와 한국의 경제 교역은 5억 3,800만 달러 규모. 기존 무역과 관광에 더해 정치와 문화산업 전반까지 영역을 확대하면 자연스럽게 양국 간 교역의 규모도 더 커질 것이란 판단입니다. 가세티 시장은 방문 첫날 삼성물산의 김신, 최치윤 대표이사와 만납니다. 이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논의하고 향후 한국 기업들의 LA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In a couple areas in particular,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is something we're very interested, and also alternative energy. So they're looking at ways that they might be able to make a significant investment in Southern California to support our transition to a clean kind of energy economy. 가세티 시장은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 간 LA 경제 교류 협력과 관련한 면담도 갖습니다. 이를 통해 한인 금융기업의 역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세티 시장의 이번 방문에는 79명에 달하는 시 정부와 의회, 지역 경제계 인사들이 동행합니다. 돈류 LA 부시장과 케빈 킴 BBCN 은행 행장, 로버트 한 도시개발위원회 커미셔너 등 각계에서 활동하는 한인 인사들이 함께 갑니다. Right now, whether it's K-pop, which is sweeping, for this generation of teenagers, it doesn't matter if they're Korean or Asian, they know K-pop, and we see that here. And I want Koreans to know that, that this is the moment, just like we had a British invasion in the 1960s, we're having a Korean invasion of culture. 가세티 시장은 오는 15일 아시아 순방길에 올라 16일부터 6일 동안 중국에 머무른 뒤 한국 시간으로 오는 23일 서울에 도착합니다. 사흘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일본에 하루 들렸다 LA에는 오는 26일 돌아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유럽 우주기구의 해성 탐사선 로제타가 사상 처음으로 해성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우주향의 끝에 거둔 성공이라고 합니다. 박성영 특파원입니다. 해성 탐사선 로제타의 착륙선 필레가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본선에서 분리돼 7시간 동안 22.5km를 내려가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이어 해성 표면의 사진을 찍어 처음으로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날카로운 모습이 선명합니다. 지구에서 5억 1,0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추리모프 게라시멘코 해성입니다. Landing gear has been moved inside, so we are sitting on the surface. Philae is talking to us, more data to come and to be analyzed right now. 해성은 중력이 지구의 10만 분의 1에 불과해 작은 충격에도 착륙선이 우주로 튕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사를 이용해 착륙선을 해성 표면에 고정했습니다. 착륙선 필레는 앞으로 석 달 동안 해성 탐사에 나섭니다. 해성은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46억 년 전에 생성돼 생명 탄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풀어낸 로제타석에서 이름을 딴 해성 탐사선 로제타5는 인류 역사의 비밀을 풀 꿈을 안고 지난 2004년 지구를 떠나 10년 8개월여 동안 우주 65km를 항해 끝에 해성에 착륙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세계무역센터 건물에서 유리창 청소 중이던 곤돌라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사람들이 매달리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작업인부 2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높이 541m, 104층 높이의 미국 최고층 건물인 세계무역센터. 유리창을 청소하기 위해 옥상에서 내려오던 곤돌라가 갑자기 69층에서 멈춰섰습니다. 곤돌라를 지탱하던 두 줄 가운데 한 줄이 고장나면서 곤돌라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보기에도 아찔한 상황. 곤돌라 안에는 작업인부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The workers were stuck, and then they called 911. The two workers are tethered. They're tied to the scaffolding. They don't believe that they're in danger.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상황은 간단치 않았습니다.
고층 건물인 만큼 특수 재질로 만들어진 유리창이 워낙 두꺼워 절단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수 장비를 동원해 가로 세로 2m 정도의 구멍을 내 작업 인부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60여 미터 높이에 아찔하게 매달려 있은 지 2시간여 만입니다. 점심시간 손에 땀을 쥐며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제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선 한복의 아름다움을 미국 주류 사회에 알리는 대규모 한복 패션쇼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엔 100여 벌의 한복이 미국인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박은비 통신원입니다. 한복의 멋이 샌프란시스코 주류 사회에 선보였습니다. 이번 한복쇼는 매력 한국 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왕실복식, 조선시대 민속 의상, 현대의 전통 한복, 그리고 개량 한복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디자이너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복의 특성과 착용법을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K-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대중문화가 폭넓게 소개되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의 전통 문화를 꾸준히 알리는 일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별히 이민 111주년을 맞아서 우리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주류사회에 알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은 관람객들에게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결같이 입어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류 사회에 여러 외국인들을 모시고 하게 돼서 더 뜻깊고요. 그런 분들이 또 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한류의 그런 느낌을 오늘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복이 선보인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은비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합의하자 공화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의 승리로 끝난 중간선거 이후에 백악관과 공화당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직후 온실가스 감축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에서 28%까지 줄이고 중국도 2030년을 전후해 배출량을 동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has set a new goal of reducing our net greenhouse gas emissions. 미국 공화당은 발표가 끝나기 무섭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각종 요금은 오르고 일자리는 줄어 중산층만 고달파질 거라며 이상적이다, 비현실적이다라는 거친 표현까지 동원해 비판했습니다. I was particularly distressed by the deal apparently he's reached with the Chinese on his current trip. 미국 언론들은 온실가스 감축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후반기 핵심 과제 중 하나인데 공화당이 반대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마찰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공화당 압승으로 끝난 중간선거 이후 오바마 대통령 앞에 놓인 험난한 길을 예고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9%는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별다른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요즘 가수 신해철 씨 사망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미국에선 유명 코미디언의 사망이 병원 측 과실 때문이었다는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와 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코미디언 조한 리버스의 사망은 지난 9월 초입니다. 맨해튼의 한 병원에서 소화기 내시경 진료 도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유족들은 81살의 고령이긴 해도 직전까지 방송 활동을 할 만큼 건강했던 고인이 숨진 건 명백한 의료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Melissa Rivers devastated by her mother's death. Now the Rivers family seemingly considering its next steps. 뉴욕주 보건당국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 측 과실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혈압, 맥박 등이 떨어지는 걸 챙기지 않았고 과다 주입 시 치명적인 마취제 투여량도 의심스럽다. 보호자 동의도 없이 수술을 실시하는가 하면 심지어 마취 상태인 환자 옆에서 휴대전화 촬영, 셀카를 찍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When you have these types of administrative protocols that are flouted or treated laxly, they usually are followed by medical malpractice. 유족들은 병원 측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은 문제된 의사들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 분쟁 때 보건당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해 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분쟁에 보건당국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집단적인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분신 자살 사건이 일본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일본 언론은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 아베 정부와 우익도 이 같은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도심 공원에서 소방대원들이 한 남성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에 분주합니다. 아베 총리에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항의문을 남기고 분신한 이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オレンジ色の炎が突然上がったってことで、それで通報しました。 지난 6월에는 도쿄 도심의 육교위에서 한 남성이 집단적 자위권에 반대하며 분신해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최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전쟁 반대를 언급해 화제가 됐고 일본 지식인과 시민단체들의 집단 자위권 반대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内閣で決議して、そしてそれを押し通そうとしている、それが日本人の今やろうとしていることです。 하지만 이딴 분신 사건에 대해 아사히 신문 등 일부 언론만 짧게 언급했을 뿐 대부분의 일본 언론은 아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만들겠다는 아베 정부와 우익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일본 사회.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 헌법을 지키려는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차를 끌고 시내로 들어서자마자 주변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운전자. 차체가 뒤집어진 채 유유히 도로를 달리는 그의 특이한 자동차 때문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에 사는 정비사 닉 설리반은 이른바 거꾸로 달리는 트럭의 주인인데요. 구형 픽업 트럭 2대를 사서 수천 개의 부품을 손수 조립하고 두 차체를 하나로 개조하는 등 6개월에 걸쳐서 우리 돈 700만 원도 안 되는 자금으로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자신만의 트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퀴 4개를 위에 달고 거꾸로 달리는 기분은 어떨지 누구라도 한 번쯤 타보고 싶은 개성 만점 트럭이네요.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